뚜렷한 방향이나 목적 없이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적 성공을 달성한 데 있어 막연함과 무력감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운이나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피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8가지 일반적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현재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습관을 버리신다면 부자로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수입 이상으로 생활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으며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에 의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무교육 및 계획 부족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며 이는 과도한 지출과 부채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즉각적인 만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기회를 포착하거나 나중에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할 수 있을 때 물건을 사야 한다고 느끼는 결핍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종종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빈곤층은 저렴한 주택, 양질의 교육 및 취업 기회와 같이 돈을 절약하거나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또는 기타 형태의 차용으로 전환하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리거나 소외감을 피하기 위해 특정 항목에 돈을 써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물이나 외모에 의해 지위가 결정되는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하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수입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한된 수입과 높은 지출로 인해 돈을 저축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은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집세, 공과금, 음식과 같은 기본 생필품을 지불하고 나면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축 습관을 확립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금융교육과 지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축 및 투자의 이점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다 지출 또는 저축 우선순위 지정과 같은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리는데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이 없으면 자동차 수리 또는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잠재적인 절감액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축을 모으거나 비상자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은 절망감이나 재정 상황 개선 가능성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즉각적인 압박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키우고 미래를 위한 자본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충동 구매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매할 때 즉각적인 만족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느끼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살 금전적 수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사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그 순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것에 대해 대접이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이나 대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대량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금리 대출이나 고금리 신용카드로 돈을 돌릴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부채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계획이나 예산 책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돈을 저축하거나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교육이나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 투자하면서 의도적인 지출과 구매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정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 및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원 부족과 재정적 제약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생계를 유지하고 음식, 주거지,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멘토십 기회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쉽게 끊기 어려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가난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시작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필요한 지원 네트워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 멘토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없으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기술을 향상하고 수입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 명확한 방향이 부족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과 목표 설정이 강조되거나 모범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등교육이나 경력 발전을 추구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하여 절망감과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매일의 투쟁은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에너지나 동기를 거의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더 큰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로 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번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 같은 위험성과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고 기회를 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두렵습니다. 또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원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자신감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위험 감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없었거나 위험 감수가 장려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장과 성공을 위한 잠재적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사업과 투자에서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보상을 얻습니다. 7번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부족이나 수치심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조언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거나 잠재적인 이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재정 관리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과거의 조언을 구하는 데 있어 이용당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조언을 받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단순히 재정 상황에 압도되어 조언을 구하는 측면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관리하고 정부에 입각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번째, 재정 계획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 계획이 부족하여 재정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 계획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금융교육 및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입니다.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산 책정, 저축 및 투자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재정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개인은 주택, 식품 및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더 즉각적인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재무 계획 및 저축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과 차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또는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소득 수준 또는 신용 기록으로 인해 더 높은 이자율 또는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정 계획 부족은 다양한 사회적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장기 목표와 재정적 안정에 중점을 둔 세부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습관은 재정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개인에게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개인의 습관을 모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부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삶의 어느 위치에 있든 더 큰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논의한 부정적인 습관 8가지를 피하고 대신 긍정적인 습관을 개발함으로써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행동을 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다짐을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